Whenever you want it back, you can say come back, and car will come right back. And I'm highly confident that it will far exceed the value, like the revenue made by the owner of the car will far exceed the actual monthly payment. And then Tesla will obviously take a rev share on that, but most of the money will go to the owner of the car. And this is actually going to work. This is what will happen. So mark my words. This is simply a matter of time. 안녕하세요. 머스크는 레거시 미디어 기업들을 프로파간다, 선전하는 기계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제 뉴스를 보도를 하는 뭔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흐름을 조장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니까 테슬라 주주분들은 8월 8일 로보택시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머스크는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답변한 부분이 있죠. 블룸버그에서 테슬라 로보택시 미뤄졌다라는 뉴스를 내보내면서 오히려 리비안을 띄워주고 테슬라와 리비안 갈라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테슬라에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전기차 시대가 온다라는 것이고 테슬라, 리비안 둘 다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머스크는 정말로 그렇다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죠. 그렇다면 기존 미디어 업체들은 왜 이렇게 머스크와 테슬라를 공격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최근에 테슬라 공매도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이 깨졌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잃었고 이 돈을 회복하려면 주가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의 거래량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롱이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숏은 금지라는 뜻이겠죠. 데나이브스 역시나 블룸버그 뉴스와는 상관없이 테슬라의 AI 투자 전제는 그대로다. 변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차분하게 들고 가면 된다라는 것이겠죠. 다만 이번에 연기된 뉴스 내용을 조금 살펴보시면 소프트웨어 문제가 아니라 차량 디자인 부분에서 머스크가 조금 요구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해 하반기 미국 시장 가장 큰 빅 이벤트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사실상 이 부분이 테슬라 주가 상승의 전초점, 그 시작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순수 전기차 기업들 중에서 유일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판, 전기차 반을 팔고 있고 테슬라는 오직 전기차만 팔고 있죠.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GM 포드를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테슬라를 밀어주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현재 월가 기관들이 테슬라를 바라보는 관점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시티은행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전기차와 AI를 같이 보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호재로 뜰 것이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AI 붐에는 에너지 저장 장치 시스템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두 마리 토끼가 아니라 세 마리 토끼, 전기차, 에너지, AI 모든 것을 잡아 나가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UBS 같은 경우는 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굉장히 좋으니까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월가의 기관들도 이제 인정을 하고 있죠. 자동차 이상의 기업인 것은 알겠다. 하지만 자동차 이상 그것이 얼마나 커질 것일까? 여기에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변화가 생기게 된 이유는 에너지 부분에 큰 성장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전기차로만은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숫자는 정직한 편이죠. 그리고 UBS에서 조사를 했는데 FSD를 이용하시는 고객분들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56%가량의 테슬라 FSD 유저분들이 자주 사용한다라고 하고 절반 같은 경우에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62%는 매우 만족한다라는 대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견 같은 경우에는 5%가량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FSD의 만족도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매우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64%가 되고 안전하게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테슬라의 FSD 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실질적으로 큰 사고는 더 이상 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FSD 월 구독료로 이용하시는 분들 계속 이용할 것일까? 69%가 그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 수치를 올리는 것이 현재 테슬라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절반 이상의 FSD 이용자들을 충분히 만족을 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상당히 빠른 발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가격입니다.
FSD 월 구독료 지불에 있어서 99달러를 부담스럽게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25달러에서 50달러까지만 떨어지더라도 90% 이상이 기꺼이 FSD에 돈을 지불을 한다라고 합니다. 현재 전기차가 되었던 FSD가 되었던 많은 부분이 가격이 중요해 보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월 구독료는 99달러입니다. 이 가격이 계속해서 유지할 거라고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채택률이 높아지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면서 전기차 전환율이 높아져 간다라면 FSD 월 구독료를 충분히 낮출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대규모 사업의 최강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시작점이 될 것이 로보택시 사업이 될 것입니다. 로보택시 사업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FSD 신뢰성을 주는 것이고 점차 FSD 채택률이 높아져 간다라면 월 구독료 충분히 낮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월가의 기관들도 충분히 전기차 판매 대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합당한 숫자를 내놓고 있습니다. 에너지 사업 역시나 숫자로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베어 케이스, 불 케이스, 베이스 케이스 다양한 매출 예측치는 나오고 있죠. 다만 월가의 기관들이 예측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전기차가 되었던 에너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비교군을 만들어서 저렇게 기관들마다 매출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보택시는 세상에 없던 기술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FSD 예상 매출치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마다 너무나도 다르게 나오고 있죠. 아르크에서는 오히려 로보택시 매출을 정말로 크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확실하게 UBS에서는 감을 못 잡고 있는 것이 로보택시에 대한 가치 다운사이드 0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되지 않는다라는 그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로보택시 사업을 런칭한다라면 서비스를 통해서 매출이 나온다라면 밸류에이션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고 기관들의 고객들 역시나 다시 잡으라고 할 것입니다. 밸류에이션 매기는 것을. 그리고 현재 테슬라 주가에 프리미엄 가치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 AI와 옵티머스 요소가 될 것이고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월가의 기관들이 계산을 못 해내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차량을 통해서 수많은 데이터, 그것도 실시간 데이터, 이것이 차이점을 만들어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율주행 미래에 있어서 최선두 주자에는 반드시 테슬라가 있을 거라는 점이겠죠. 하지만 모건 스탠리에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봅니다. 테슬라가 AI 수혜주인 것은 맞지만 일단은 자동차 부분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AI를 통해서 자동차 산업이 변화를 시도할 것이고 차량 안에서 수많은 연산작용과 에너지 열관리, 새로운 차원의 전기차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보택시 이전의 FSD, 그 이전의 전기차가 계속해서 뒷받침을 잘해줘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드디어 국내에도 사이버 트럭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튑니다. 확실하게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이 되고 더 이상 람보르기니, 포르쉐와 같은 차들보다는 부자들의 원픽은 사이버 트럭이 될 거라는 점입니다. 한국에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사이버 트럭을 본다라면 넋을 놓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차량을 만든 것이 바로 테슬라죠. 결국 많은 분들의 비판을 이겨내고 사이버 트럭은 나오게 되었고 테슬라 정말로 잘 해냈습니다. 머스크의 예상은 적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한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도 사이버 트럭의 모습은 포착이 되고 있죠. 머스크는 새로운 모델 3 버전 미국에서 이제 주문을 하면 된다. 363마일 35,000달러에 구입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전기차 가성비가 가장 좋은 차는 테슬라 모델 3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기가 많은 것은 모델 Y죠. 그만큼 자동차 시장의 대세는 SUV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머스크는 수소차는 답이 없다라고 합니다. 역시나 전기차 시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다시 한 번 더 전기차 주식들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결국 전기차는 많이 팔릴 것이기 때문이겠죠. 테슬라는 다시 한 번 더 주가 반등을 보여주면서 200달러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로보택시가 공개가 되면 300달러를 넘겨버리고 다시 한 번 더 힘찬 상승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비안 역시나 9%가량이 올라가면서 그동안 부진했던 전기차 주식들 다시 한 번 더 날아갈 준비를 하는 것 같네요.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꽤나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5%가량이 올라가면서 4달러를 넘겨버렸네요.
현재 리비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 보유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량 생산 전까지 현금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어도 현금 보유량이 4, 5빌리언 밑으로 떨어진다면 반드시 추가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리비안이 계속해서 추가 자금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리비안 같은 경우는 현재 투자 자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파이프라인이 든든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리비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대량 생산 가능할 것일까? 대량 생산이 된다라면 2026년 4분기에 완벽한 흑자로 돌아설 것이고 EPS는 플러스가 될 것입니다. EPS가 플러스가 됐다라는 것은 2026년에 R2, R3가 성공적으로 런칭이 되고 판매 대수가 크게 올라갔음을 시사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지금까지의 스토리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확실하게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컨셉을 잘 잡은 것이 딜리버리 밴도 다른 기업들 대비 굉장히 빨리 진출을 하였고 아웃도어 차량 브랜드로서 북미 시장에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들어오더라도 캠핑카로서 굉장히 인기가 많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 아론 차량이 북미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판매 대수도 굉장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결국 R2, R3 플랫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금을 지속적으로 확보를 할 수만 있다라면 대량 생산은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루시드가 크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크게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전기차 판매 대수가 반드시 상승하는 곡선이 나와야겠죠. 이번 2분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올라갔습니다. 다만 루시드의 경영진이 운영을 잘한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손실 퍼센테이지가 워낙 큰데 비해 판매 대수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물론 루시드 에어 고급 세단이라는 세그먼트의 한계점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지금 루시드에서 야심차게 준비하는 것이 그래비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시장의 대세는 SUV이기 때문이죠. 다만 마케팅 전략은 바꿔야 될 것입니다. 기술력을 강조하는데 결국 핵심 두 가지가 긴 주행거리와 센 마력입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그래비티가 400마일대 주행거리가 나오고 리비안 역시나 메가팩을 보면 400마일대 주행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루시드의 배터리 셀이 더 적게 들어가지만 소비자들은 배터리 셀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래비티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니즈로 치고 들어가야지 판매 대수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루시드가 제시했던 판매 대수에 도착을 해야지 주가가 크게 올라갈 것입니다. 연간 9만 대에서 10만 대 1차 목표를 여기로 잡는 것이 좋겠네요. 그러려면 반드시 그래비티가 많이 팔려야 될 것이고 그래비티의 판매 대수에 따라서 미드 사이즈까지 잘 이어질지가 결정이 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